2025년 5월 월스트리트 저널과 일부 언론에서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한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미 모두 즉각 부인을 했지만 이 소식을 접한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심어지기에는 충분했죠.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를 올리기 위해서 밑밥을 까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의심도 영 없는 말도 아닌 게 지난 1기 때만 봐도 트럼프 정부는 방위비를 이런 식으로 올렸습니다. 2017년 9,440억이던 방위비를 5조 5천억 원을 내라고 압박을 해서 1조 389억 원으로 인상 합의를 봤고요. 그로부터 3년이 지나 2020년에는 1조 1,833억 원으로 증액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총 25% 넘게 증액이 된 거죠. 트럼프 2기가 시작된 현재에도 1기 때와 비슷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당선되기 전 인터뷰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를 머니머신이라고 말하며 방위비 10조를 부담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10조가 무슨 동네 개 이름도 아니고 지금의 10배 가까이 되는 금액을 부담시키겠다는 인터뷰에 사람들은 한국을 ATM 취급하는 거냐 하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방위비를 복지로 쓰자는 의견도 나오기도 했었죠. 근데 진짜 미군이 철수해버리면 우리나라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걸 설명드리기에 앞서 주한미군의 시작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1945년 9월 8일 일본의 항복으로 전쟁이 끝나고 한반도의 해방을 위해 미군이 들어왔습니다. 이 당시 한반도는 난리 그 자체였어요. 북쪽엔 소련, 남쪽엔 미군이 점령하면서 한반도가 반으로 갈라졌거든요. 그리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설립되고 1950년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주한미군은 유엔군을 주축으로 한반도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1953년 정전협상이 진행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이건 단순한 외국 군대가 아니라 한미동맹의 상징적인 존재로서 주한미군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자리잡은 주한미군은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북한을 압박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군사적인 기능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다양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한미군의 경제적인 영향을 알아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고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매우 큰 나라입니다. 하지만 28,500명의 미군이 상호방위 조약으로 인해 첨단 군사력을 보장해주고 있는데 이건 외국의 투자자 형님들께 한국은 안전하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엔 충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받은 투자 금액이 얼마냐 봤더니 2023년 외국인 직접 투자 금액은 3억 5억 달러, 한국 돈으로 자그마치 40조나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아시아 내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투자 금액이죠.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가 기술이 좋아서 뿐만이 아니라 주한미군이 제공하는 안전성 때문이라는 평이 지배적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외국 투자를 이끌어올 때 주한미군이 없었다면 지정학적 리스크로 투자 유치가 어려웠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당연히 지금 같은 반도체 산업의 성장도 기대하기 힘들었겠죠.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지역사회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28,500명의 미군과 가족들이 평택 주변의 식당과 카페, 마트, 옷가게 등 수많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돈을 쓰게 되는데 드는 게 연간 1,000억 정도 된다는 조사 결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 기지에서 필요한 통역, 행정, 시설관리, 보안, 기술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는데요. 대략 이 숫자는 9,0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1,000명 정도의 고용을 보장해주고 안정적인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고요. 기지에 필요한 식료품, 연료, 장비 수리, 건설, 보수 같은 많은 일도 주변 한국 기업들이 도맡아 하는데 여기에 발생하는 금액은 사회에 재환원되는 거죠. 주한미군이 있음으로써 사회에 직간접적으로 이득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미군이 철수한다면 기존에 얻었던 효과들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건데요. 미군이 철수했던 다른 나라를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한국의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 아프가니스탄은 미군의 철수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외국인 투자만 보더라도요. 월드 인베스트먼트 리포트 2024에 따르면 2018년 아프가니스탄의 외국인 투자 금액은 하나로 1조 6천억이었는데요. 2020년 미군 철수 후 2021년 외국인 투자 금액은 2,900억으로 확 줄어버렸습니다. 이는 미군 철수와 탈레반 정권으로 인해 아프가니스탄을 기피하게 된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미군 기지 철수로 인해 수만 명의 민간인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바그람 비행장에 근무하는 민간인만 해도 12,000명에서 1,700명으로 쪼그라들어 버렸으며 한 명당 수입이 128달러에서 25달러로 급감했다고 합니다. 줄어든 근무자들과 수입으로 당연히 주변 상권은 박살이 났고요. 실업률 자체도 미군이 주둔할 때에는 24%를 유지했지만 철수 후에는 40%까지 올라버리는 미친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아프가니스탄과 한국의 경제력의 갭 차이는 매우 크기 때문에 한국의 실업률이 40%까지 치솟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한국의 실업률이 증가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업률이 높아진다고 하면 푸시 효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직장을 잃고 경제가 힘들어진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자영업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계를 위해 뭐라도 해야 하니까요. 창업 비용이 적게 드는 프랜차이즈를 오픈하거나 음식 배달 또는 프리랜서로 전향을 많이 하게 되는데 2020년 코로나 때의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 일자리를 잃으신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게 작은 가게를 오픈하시거나 스마트 스토어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무분별한 창업은 얼마 안 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죠. 새롭게 시작한 일에 대한 경험과 역량 부족으로 오래 버티기가 어려웠습니다. OECD 중남미 신규 기업의 절반도 5년 이내 폐업한다는 분석 결과가 있으며 한국은행 연구에서도 음식, 숙박업, 자영업자의 영업기간이 불과 3.1년밖에 안 된다는 발표도 있었죠.
있죠. 이러한 수치들만 놓고 본다면 실업자가 많아져 자영업이 늘어나게 되었을 때 자영업은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고 대부분은 최저시급도 안 되는 돈을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자연스레 폐업하시는 분이 많아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주한미군의 존재는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를 통해 이득을 얻어가는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과격한 투항의 기행이 그만두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티벳 동산이었습니다.